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프로세스를 합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런 무빙 에버리지 프로세스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X는 어, 본인 기수의 Y 노이즈하고 그 전기의 Y 노이즈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라고 하고, 그러면 이건 MA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프로세스는 그냥 simply white noise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보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프로세스 Y를 만드는데, 그것은 moving average 원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화이트 노이즈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우리는 무빙 에버리지 원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이미 공부를 했고, 그 다음 화이트 노이즈의 성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어떤 성질이 나오는지, 요 YT가 어떤 성질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XT는 무빙 에버리지 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고, 또 다른 Y 노이즈 VT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UT하고 VT는 둘 다 화이트 노이즈니까 요 성질과 요 성질이 성립을 하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화이트 노이즈의 평균값은 0이고 각자 개별적인 분산을 가지고, 그 화이트 노이즈는 그 전기들의 데이터와는 공분산이 없다,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공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 원 프로세스가 주어졌을 때 공분산 코비런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과거에 이미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빙 에버리지 원 프로세스일 때 x가 무빙 에버리지 원 프로세스일 때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본인의 분산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스페시피케이션은 이겁니다. 여기서 어, 본인의 분산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한 기수 떨어졌을 때 공분산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먼 기수랑은 상관이 없다, 공분산. 이렇게 과거에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가정을 할 텐데, 지금 X에서 나오는, 우리가 XT라는 무빙 에버리지에서 나오는 어, 화이트 노이즈하고, 죄송합니다. 화이트 노이즈하고, 그다음 우리가 화이트 노이즈를 하나를 더 가져왔죠, VT.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화이트 노이즈하고 여기서 나오는 화이트 노이즈는 관계가 없다. 시차가 달라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거.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해서 서로 간에 공분산이 없는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것을 활용을 한다면 지금 4-3.3의 관계도 성립하는 것을 간단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UT하고 그다음에 VT하고가 0이라고 제가 가정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UT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VT를 그대로 쓰면 여기서 이렇게 배분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텀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쓰고, 지금 이 공분사는 보면 t-1에서 t-i까지니까 요 구간은 i 플러스 1만큼의 구간이고, 그러면 지금 요 텀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i만큼 떨어진 텀의 공분산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그냥 살아 있고 이것은 저희가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0으로 가고, 그래서 결국에 XT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합치려고 하는 MA1 프로세스 XT하고 그 다음에 또 합치려는 VT 중에 과거 데이터랑은 무관하다는 공식을 하나 더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XT 무빙 에버리지 원인 XT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화이트 노이즈하고를 합친 YT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YT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대값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XT의 스페시피케이션이 본인의 화이트 노이즈하고 그다음에 전기의 화이트 노이즈를 더한 거니까 그게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화이트 노이즈가 들어가니까 이거 전부 다 화이트 노이즈들이니까 익스펙테이션 0이라서 0 전체도 0. 그래서 YT 새로운 프로세스 YT의 익스펙테이션은 0이고요. 그
그 다음에 그러면 이 YT의 공분산들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자 일단은 무빙 에버리지 1의 공분산이 이거였고, 저 분산이 요거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와인 노이즈 VT의 분산이 요거였으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친 것이, 분산은 요거 두 개를 합친 것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VT는 공분산이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 바로 전기와의 공분산을 구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도출해낸 요걸 그대로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빙 에버리지 1은 기수가 두 개만큼 이상 차이 날 때는 공분산이 0이니까 그것도 그대로 차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T라는 새로운 프로세스의 공분산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 중에는 이런 질문이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만약에 YT라는 프로세스를 지금 XT라는 MA1 프로세스와 화이트 노이즈 두 개를 합친 걸로 치고 이것을 풀었으면 XT를 UT 하고 베타, 이거 화이트 노이즈고요. 예, 플러스 VT라고 하게 되면, 이게 예를 들면 지금 화이트 노이즈가 섞여 있고 그 중에 화이트 노이즈 전 기수께 섞여 있으니까 이거를 YT를 그냥 어떤 화이트 노이즈 하고 그 다음에 전기의 화이트 노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냥 단순한 MA1 형태, 그냥 이런 식으로 화이트 노이즈 두 개를 쓰지 말고 하나로 엮어서 다시 쓰면 그냥 또 다른 화이트 노이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화이트 노이즈의 전기수 이렇게 있는 그냥 더 단순한 MA1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지를 궁금해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써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현재 이런 식의 MA1과 그 다음에 화이트 노이즈를 더한 프로세스를 상정을 했는데, 그걸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 만들 수 있겠는지가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ET라는 것은 화이트 노이즈이고 여기 익스펙테이션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분산들은 이 ET가 MA1의 화이트 노이즈니까 우리가 배웠던 공분산 공식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요런 스페시피케이션이 존재하느냐를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분산 스트럭처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지금 YT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분산을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이런 스페시피케이션이 존재한다고 하면 공분산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만약에 이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프로세스는 YT를 가정했을 때 우리는 공분산이 이렇게 나온다고 알아냈고, 그 다음에 그냥 화이트 노이즈 MA1일 경우에는 이런 식의 스페시피케이션이 공분산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두 개가 같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게 되면 지금 요 델타라는 것은, 여기 있는 델타는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MA1 프로세스를 가정을 했을 때 전기에 붙는 코에피션트, 그거에 대한 2차 방정식이 4-3.6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4-3-7과 같이 나오게 되겠네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런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어떤 식의 관계냐면, 우리가 있는 YT라는 것은 지금 베타라는 코에피션트를 쓰죠. 베타는 언제 씁니까? U의 T와 그 다음에 U의 T-1인데 이 앞에 있는 베타, 거기다가 VT를 물론 더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 베타와 그 다음에 이것을 따르게 했을 때는 우리가 만약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의심을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델타와 요 두 개 관계는 이런 식으로 관계가 엮어지면 이런 스페시피케이션도 이 스페시피케이션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럴 때 델타를 어떻게 정하면 된다? 원래 있던 베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왜 생각을 해보는지에 대한 유용성은 이 강의 끝무렵이나 다음 강의에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YT라는 프로세스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로 엮어봤는데 첫 번째로는 화이트 노이즈 MA1 프로세스, MA1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화이트 노이즈를 하나 더 더하는 걸로도 한번 써봤고 그 다음에 그냥 더 단순한 형태의 그냥 MA1 프로세스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 두 개를 이걸 쓰거나 이걸 쓰거나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하나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것은 이 베타와 이 델타의 절대값의 크기가 어떤 게 더 큰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베타와 델타의 관계는 4- 요 윗부분 4-3-7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지금 화이트 노이즈 요 VT라는 화이트 노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베어런스가 0이라고 쳐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변수가 베어런스가 0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이 V는 화이트 노이즈 변하는 값이 아니라 그냥 상수라는 뜻이죠. 베어런스가 0이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지금 4-3-7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요 부분이 전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간단해지고 그걸 정리하게 되면 델타는 베타나 베타분의 1분의 베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네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VT가 화이트 노이즈가 아니고 그냥 어떤 상수값 C 뭐 V 이런 식으로 상수값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하면 그럴 때는 델타가 그냥 심플리 베타나 1분의 베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V가 상수란 뜻은 뭔가요? 그냥 우리가 이것만 카운트를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없는 셈 치고 그러면 결국에 도대체 이거랑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 이런 스페시피케이션은 이 스페시피케이션 첫 번째 생각했던 이 스페시피케이션에서 VT가 상수인 경우와 같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그럼 이 델타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스페시피케이션의 요 델타가 그렇게 나온다는 뜻과 같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4-3-8의 이 방정식 혹은 이 방정식은 우리가 지금 V라는 게 VT라는 것이 상수일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의 해입니다. 그리고 4-3-6에 있는 요 복잡한 식은 지금 이 식은 VT가 화이트 노이즈이고 상수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푼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오리지널 스페시피케이션. 그다음에 4-3-8이 이 우리가 VT 텀이 상수일 경우를 가정해서 튼 겁니다. 그러면 이게 둘 다 델타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그게 중에 어떤 게 더 큰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4-3-8은 VT가 상수였을 때를 가정을 한 것이고 이건 VT가 화이트 노이즈일 때를 상정을 한 겁니다. 두 개를 빼보면 지금 이 값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델타가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는 이것은 0보다 크니까 그래프상 2차 방정식 두 개 2차 방정식을 뺐을 때 0보다 큰 값이 나오니까 4-3-8이 4-3.6보다 더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네요. 자,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4-3-8이 지금 요 그래프이고 그 다음에 4-3-6입니다. 자, 이거 언제 가정한 거라고요? 우리가 관련된 V라는 변수가 아니라 실제로 상수였다는 뜻.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스페시피케이션을 우리가 가정을 한 거랑 같은 거죠. 그냥 심플 화이트 노이즈 그래서 MA1 프로세스를 가정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MA1에다가 화이트 노이즈를 더한 거를 가정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4-3-8 요 케이스가 항상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베타가 1보다 절대값이 작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베타의 절대값이 델타의 절대값보다 항상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자, 정리하면 우리가 YT라는 프로세스를 하나를 상정하는데 그것은 두 프로세스가 합친 것이다. 두 프로세스 합쳤는데 XT는 MA1 프로세스를 따른다. 그렇게 되면 지금 MA1 프로세스를 자, 이런 식으로 쓰고
그다음에 화이트 노이스를 더한다. 그런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화이트 노이스가 두 개고, 그다음에 화이트 노이스에 전기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혹시 우리가 이렇게 그냥 화이트 노이스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어,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델타를 4-3-7과 같이 잡으면 이렇게 두 개가 다 통용이 가능하다라는 결론까지 이르렀고, 그러면 이렇게 정한 첫 번째 스페시피케이션과 두 번째 스페시피케이션에서 나오는 상수 코에피션트들 중에 어떤 게 더 절대값이 크냐 보면 베타가 항상 더 크다까지 지금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문제는 우리가 지금 YT라는 프로세스를 X랑 그 다음에 VT를 합친 프로세스라고 설명을 드렸고, YT는 이렇게 MA1 프로세스를 하나 잡고 거기다가 또 다른 화이트 노이즈를 잡았고 더했고, 그걸 우리가 지금 이런 더 단순한 형태의 이것을 더 단순한 형태의 MA1 프로세스로 스위치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썼는데 ET가 여기서 나오는 ET가 진짜 화이트 노이즈인지를 증명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노이즈라면 지금 두 프로세스가 같은 프로세스라고 하게 된다면 그 두 개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오토 코베리언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각각 이거에 의해서 구하고 이거에 의해서 구해서 그 두 개의 오토 코베리언스 제너레이팅 펑션이 두 개가 같다면 두 개의 프로세스가 같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오토 코베리언스 제너레이팅 펑션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의 프로세스 각각에 대해서 이 AGF를 구해서 두 개가 같음을 보이면 두 개의 프로세스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겠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일 거는 뭐냐면 이 스페시피케이션에서 ET의 이 스페시피케이션 관련해서 오토 코베리언스 제너레이션 펑션을 구한 다음에 그게 그냥 화이트 노이즈의 오토 코베리언스 제너레이팅 펑션 이다라고 보여주면 되겠네요. 자, 화이트 노이즈의 오토 코베리언스 제너레이팅 펑션이 뭔가요? 이렇게 되면 오토 코베리언스들을 쭉 나열을 한 다음에 감마에 하나 떨어진 거, 두 개 떨어진 거, 세 개 떨어진 거, 이 시간 갭에 따라서 i를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전부 다 한다면 거기다가 g라는 어떤 값을 승수를 해주면 이걸 오토 코베리언스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하죠. 그러면 화이트 노이즈의 오토 코베리언스 제너레이팅 펑션은 뭘까요? 자, 이 감마가 그러니까 오토 코베리언스가 화이트 노이즈라면 자기 전이나 후 기수와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은 전부 다 오토 코베리언스가 전부 다 0일 거고 결국에는 화이트 노이즈 본인 기수의 그냥 분산 값이 하나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화이트 노이즈의 오토 코베리언스 제너레이팅 펑션은 그냥 그 분산이 되겠네요. 왜? 다른 오토 코베리언스는 전부 다 0이니까 요거 하나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작전은 뭐냐면 이거 관련된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을 계산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ET에 대한 오토 코베리언스 제너레이팅 펑션이 그냥 자기 분산값이 되는 것을 보이고, 그러면 ET가 오토 코베리언스 제너레이팅 펑션이 화이트 노이즈의 오토 코베리언스 제너레이팅 펑션이니까 ET는 화이트 노이즈다, 이렇게 추론을 한다는 전략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 스페시피케이션을 썼을 때, 자, ET라는 프로세스, 우리가 아직 화이트 노이즈인 건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ET의 분산을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한 시그마 제곱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4-3.5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MA1 프로세스니까 잔차와 전기의 잔차를 더한 그 MA1 프로세스니까 우리가 MA1 프로세스에 대한 오토 코베리언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이미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YT를 지금 이 스페시피케이션을 쓴다면 오토 코베리언스 제너레이팅 펑션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3.38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과 별도로 우리가 또 다른 스페시피케이션을 지금 이렇게도 똑같은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렇게도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오토 코베리언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살펴보면 지금 윗부분에서 이거는
자, 기수가 0일 때, 그러니까 본인의 분산이고, 그 다음에 그 전기일 때, 그 다음에 요것은 다음 기일 때고, 그보다 기수가 더 미래거나 과거인 거는 오토코베런스가 없다고 설명을 도출을 과거에 해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살펴보시면 지금 오토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할 때 이번에는 yt라는 스페시피케이션을 지금 요거를 사용을 해서 오토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하게 되면 본인 기수의 베어런스가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한 기수를 앞으로 갔을 때 오토코베런스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전 기수의 오토코베런스는 이렇게 나오고 하게 되니까 그 세 개를 더해서 예쁘게 하면 이렇게 4.3.11과 같이 나오게 되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yt를 프로세스를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오토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의 스페시피케이션 똑같은 프로세스인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스페시피케이션을 쓰게 되면 오토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개는 yt로 똑같은 프로세스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내가 지금 ET에 관련된 MA1 프로세스를 계산했을 때 오토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MA1과 그 다음에 화이트 노이즈를 합한 오토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지금 하늘색과 초록색 부분이 같아야 되니까 그것을 지금 물기 시그 베어리언스 ET를 이렇게 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그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YT를 UT 베타 UT-1 T-1 더하기 VT라고 썼을 때 지금 이 UT와 VT의 분산들로 나타냈을 때 Y 관계는 분산끼리들의 관계는 지금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ET와 델타의 2의 T-1이라고 쓰게 되면 이것을 지금 ET와 1 플러스 델타의 L 렉 오퍼레이터를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YT를.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양변에 요거를 인버스를 시켜주면 1 플러스 델타 L의 인버스의 YT는 ET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그러면 ET에 대한 오토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YT라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을 때 오토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이 지금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뭘 사용하면 ET를 MA1에다가 그 다음에 VT를 더한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YT를 가정을 했을 때 오토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이 이렇게 되고, 그런데 YT에 대한 게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ET에 대한 오토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하려면 우리가 YT에 대한 오토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알고 있으니까 ET와 YT의 관계는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지금 요 말씀이고, 그러니까 YT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놓은 오토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의 대를 가지고 요만큼을 조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조정하는 것이 지금 요 밑부분에 관련된 것을 분모로 넣어주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이거 전체를 계산하게 되면 그냥 이게 되네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가정했던 ET의 베어런스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ET에 관해서 우리가 오토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해 봤더니 그게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본인 자신 ET의 분산값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토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이라는 것은 기수가 0일 때의 오토코베런스, 즉 베어런스를 더하고, 그 다음에 한 기수 있을 때
오토코비런스, 두 기수 멀리 있을 때 오토코비런스, 한 기수 떨어졌을 때 오토코비런스 등등 해서 무한대로 더하는 것이 오토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인데, 그걸 해보니까 그 오토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이 결국에 뭐다? 본인 자신의 t0일 때의 분산값이랑 똑같다. 무슨 얘기냐면 이쪽과 이쪽은 공분산이 하나도 없고 ET에 대해서 오토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해봤더니 그냥 본인 자신의 기수의 분산값밖에 안 나오더라. 이쪽은 다 공분산이 없더라. 그게 결국에 뭡니까? 화이트 노이즈의 특성이네요. 그러니까 ET를 화이트 노이즈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토리 라인은 뭐냐면 ET에 대해서 오토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해봤더니 그게 결과적으로 화이트 노이즈의 오토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과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오토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은 프로세스가 똑같다면 오토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도 똑같기 때문에 ET의 오토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이 화이트 노이즈의 오토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과 똑같기 때문에 ET는 화이트 노이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YT라는 프로세스를 두 가지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두 개를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 두 개를 다 쓸 수 있다면 도대체 어떤 스페시피케이션이 더 나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페시피케이션이 더 나은지는 예측 오차를 더 작게 가지는 값이 더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mean squared error로 예측 오차를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측 오차를 측정하는 방식을 mean square error를 쓴다면 지금 mean square error를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죠. 미래값에다가 미래값을 예측한 값을 빼서 제곱을 한 다음에 그것의 평균값을 구하면 이게 mean square error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민 스퀘어 에러에 대해서 이 스페시피케이션일 때 민 스퀘어 에러 구하고 이 스페시피케이션일 때 민 스퀘어 에러를 구해서 두 개가 어떻게 더 큰지를 살펴보는 거고, 민 스퀘어 에러가 더 작은 프로세스 스페시피케이션이 더 좋은 거겠네요. 왜냐하면 예측 오차가 더 작으니까. 자, 첫 번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YT 오늘부터 한 기수 미래값은 MA1 프로세스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 우리가 추정한 값은 expectation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ET나 T-1들은 다 과거 값이니까 expectation이 없고 expectation이 0이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expectation만 취하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2의 T 플러스 1의 expectation이나 그다음에 2의 T나 계속 분산 똑같으니까 시그마의 물결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MA1에다가 화이트 노이즈를 더한 프로세스를 구하게 되면 YT 플러스 1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 예측값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화이트 노이즈들은 익스펙테이션 전부 다 0으로 사라지고 미래에 관련된 값만 남게 돼서, 그리고 U와 V는 서로 관련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 이걸 제곱을 하게 되면 U와 V를 인터랙션한 텀은 없어지고 이 개별 것만 남게 돼서 결과적으로 공분산이 민 스퀘어대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소를 구분해야 되는 것은 이것과 이것이죠. 두 개가 어떤 게 더 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우리가 도출한 관계를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4-3-6에서 우리가 두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스페시피케이션을 잡던지 이렇게 스페시피케이션을 잡던지 간에 두 개 공분산이 같다는 조건 중에서 요식을 하나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스페시피케이션을 잡았을 때의 코에피션트와 이런 스페시피케이션을 잡았을 때의 코에피션트 간의 대소 관계를 이미 증명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이 식을 위식에다가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베타가 두 개가 되니까 제곱이 되고, 베타의 제곱이 되고, 여기 델타도 제곱이 되고, 이것은 똑같고 이것은 이쪽이 크니까 결과적으로 이쪽이 더 크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4-3-6에서 나왔던 오토코비런스 두 개의 스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잡던지, 오토코비런스가 같다는 4-3-6의 방정식에서 도출해낸 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발견해낸 요 관계 4-3-16
관계를 두 개를 이용을 해보면 자 4-3-6을 이걸 요렇게 나가고 이것을 요렇게 풀게 되면 지금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관계 중에 요것과 요것의 관계는 알죠. 어떤 게 더 큰가요? 지금 이게 더 큽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것과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더 큽니다. 그렇죠? 근데 나머지 텀들을 더해가지고 하게 되면 같아집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과 이것 나머지들 간의 관계는 어떤 게 더 크다? 이게 더 크다는 겁니다. 왜? 이것과 이것을 비교했을 때 이게 더 큰데 결과적으로 같아야 된다면 지금 이게 이거 두 개 더한 것보다 커야지만 같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출하는 최종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ET를 관련된 프로세스 우리가 ET와 델타의 2의 T-1이라고 프로세스를 잡았을 때의 그랬을 때의 민 스퀘어드 에러 포어캐스트의 평균 에러 예측 오차치가 우리가 스페시피케이션을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MA1에다가 화이트 노이즈를 더한 걸로 잡았을 때의 민 스퀘어드 에러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어떤 스페시피케이션이 더 좋다는 건가요? 이게 더 에러가 크니까 이게 더 나쁜 것이고 이게 더 에러가 작으니까 좋은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스페시피케이션이 더 낫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YT를 만약에 MA1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화이트 노이즈의 합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MA1 프로세스만으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다고 도출을 했고 그랬을 때 ET는 화이트 노이즈임을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자, 이 공부를 했을 때 현실적인 도움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프로세스인지 알 수 없는 프로세스를 하나 관측을 하고 그걸 우리가 만약에 이거는 MA1 프로세스일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이 스페시피케이션을 사용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가 만약에 전 세계의 파퓰레이션을 안다고 하면 이게 솔직히는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채로 이 스페시피케이션을 가정하고 문제를 접근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true process 진짜는 이 스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델타를 측정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돼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델타는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답을 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건 사실은 잘못된 답이죠. 왜냐하면 실제 진짜 프로세스는 이거일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고 답을 냈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이렇게 답을 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예측 오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나요? 우리는 예측 오차가 아마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예측 오차는 사실 그게 아니죠. 얼마만큼의 예측 오차인가요? U라는 화이트 노이즈의 분산과 V라는 화이트 노이즈의 분산값만큼의 예측 오차가 진짜 예측 오차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잘못 알아서 계산한 예측 오차보다 작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페시피케이션을 우리가 잘못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잡아버리면 원래 스페시피케이션이 더 복잡한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 예측 오차는 진짜 잘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진짜 모델 제대로 된 모델을 잡았을 때의 스페시피케이션보다 더 예측 오차가 크다. 그만큼 우리는 실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MA를 두 개에 더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답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을 하지 않고 이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는 증명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고 본 교재에도 증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P개의 렉을 쓰는 무빙 에버리지와 Q개의 렉을 쓰는 무빙 에버리지 두 개를 더하면 무빙 에버리지인데 그 중에서 P와 Q 중에 큰 값을 렉으로 갖는다. 무슨 얘기냐면 무빙 에버리지인데 1과 자 무빙 에버리지인데 만약에 100이면 이거 두 개 프로세스를 더하면 그냥 무빙 에버리지 10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 이거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중에 레그가 하나인 거 두 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자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거 이거 또 둘 다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1이죠. 자, 둘 다 AR1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 X라는 AR1과 Y라는 AR1을 더해서 WT라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 W라는 프로세스는 도대체 어떤 프로세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두 개의 AR1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AR1, X 프로세스, Y 프로세스 두 개니까 여기 첫 번째 라인에다가는 요 회색 부분을 양변에 곱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에다가는 요 하늘색 부분을 양변에 곱해서 두 개를 더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좌변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변은 지금 좌변이라는 것은 요것과 요것을 더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변이라는 것은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지금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요것은 그대로 놔두고 X랑 Y랑 더한 것을 우리가 W라는 새로운 프로세스로 정하고 지금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프로세스죠. 그리고 우변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운 관계 중에 MA끼리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바로 직전에 배웠었나요? 자 MA끼리 더하면 무빙 에버리지끼리 더하면 4-3-18과 같은 요 관계가 나온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살펴보시면 이거는 무빙 에버리지 1 맞죠? U에 대해서 레그 하나만 쓴 거니까 U는 화이트 노이즈고 이것도 무빙 에버리지 맞죠? VT가 화이트 노이즈고 레그 하나만 썼으니까 그러면 MA1이고 MA1이니까 MA1끼리 두 개를 더하면 또 다른 MA1이 되겠네요. 4-3-18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이것은 MA1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이 좌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넘겨 쓰고 우변에 있는 것을 어떻게 요것을 그러면 풀어서 하늘색과 같이 만들었으면 레그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뭔가요? 이거는 지금 MA1과 또 다른 MA1을 더했으니까 그것은 그냥 또 다른 MA1이라고 4-3-18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MA1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MA1이라는 상수를 코에피션트를 베타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W에 대해서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W에 관해서 레그 자기 자신의 레그 두 개 썼고 그 다음에 잔차에 대해서 레그 하나 썼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3.32에서 우리가 정의한 걸로 따르면 이게 아르마 오토 리그레시브도 포함되어 있고 무빙 에버리지도 포함되어 있는 이런 식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AR 파트이고 이것은 MA 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하면 AR에 관련돼서 레그 두 개 썼고 MA에 관련돼서 하나 썼으니까 오토 리그레시브 무빙 에버리지고 두 개 하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오토 리그레시브 렉을 하나씩 쓰는 모형을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아르마 모형이 되고 오토 리그레시브에 대해서 두 개의 렉을 쓰고 그 다음에 화이트 노이즈에 대해서 하나의 렉을 쓰면 아르마 2, 1 모형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